저는 정다은 30살 약사입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죠. 그런 제게 최근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할머니께서 76세 나이에 연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상대는 평범해 보이는 78세 할아버지였어요. 친구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기꾼에게 속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정체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던 그 순간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가 한재만 할아버지와 만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누가 상처라도 준다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약국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할머니는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다른 집 딸들은 결혼도 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는데 저만 할머니 곁에서 작은 약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한재만 할아버지가 정말 진심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나이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께 관심을 보이는 게 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한재만 할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약국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한재만 할아버지는 차분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으셨어요. 평소처럼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옷은 비싸 보이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렇지, 복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들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중했어요. 눈빛도 진지했고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으시면 인정할게요. 하지만 상처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어요. 손도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계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에 대한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이야. 다은아, 그리고 부탁할 게 있어. 이걸 보렴.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셨어요. 손이 약간 떨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가문에 3대째 내려오는 반지야. 자식도 없는 나에게 가족이 되어준 복례에게 전하고 싶다. 정말 진심이신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라면 할머니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것 같았거든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약국 근처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최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걸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항상 자신을 과시하곤 했어요. 어머 다은아, 오랜만이네. 여전히 여기서 약국하고 있구나.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톤이었죠. 응, 안녕 서연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제 평범한 옷차림을 훑어보는 게 보였거든요. 그때 마침 한재만 할아버지가 카페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와 약속이 있다고 하시며 잠시 들르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단정하지만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을 벌리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저분이 남자친구는 아니겠지? 아님 약혼자? 서연이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연인이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내 남자친구는 한일그룹 후계자인데 이 차이 실화야. 서연이 목소리를 더 크게 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일그룹이면 그 유명한 대기업 말이야. 맞아. 우리 도현 오빠 완전 엄청난 집안이야.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래. 너는 정말 안 됐다. 서연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됐거든요. 한재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커피를 드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서연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약간의 흥미로운 빛이 보였어요. 서연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눈에 악의적인 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은아, 다음 주 내 생일 파티에 와. 할아버지도 데리고 함께 와. 생일 파티? 응, 강남 루프탑에서 하는데 완전 화려할 거야. 내 남자친구도 소개해 줄게. 대기업 회장님 아들인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서연의 눈빛에서 분명한 악의를 느꼈어요. 할아버지를 창피 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연아, 우리는 왜? 부담스러워? 아니면 그런 자리에 가기 민망해?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재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도 되겠나?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가보죠. 저는 할아버지께서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서연이 더 비웃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김비서, 백도연이라는 남자 조사 좀 해보게. 한일그룹 관련해서 말이야. 네, 회장님. 저는 그때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어서 잘 안 들렸어요. 할아버지께서 누군가와 업무적인 통화를 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강남의 고급 루프탑 레스토랑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야경이 보이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소박했어요. 한재만 할아버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파티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뭐지? 나이 차이 좀 봐. 진짜 이상한 커플이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에요. 특별히 다은이랑 그녀의 연로한 약혼자분도 모셨어요. 마음껏 드세요. 이런데 처음이시죠? 파티장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어요. 한재만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파티 테이블로 가셨어요. 음식을 천천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보단 부드러운 연어가 좋겠네. 이 와인도 괜찮군. 할아버지께서 와인을 드시는 모습을 보며 서연과 친구들이 키득거렸어요. 진짜 웃겨 죽겠어. 저런 할아버지가 어떡해? 다은이 진짜 불쌍하다.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람밖에 못 만나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서연의 남자친구 백도연이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정말 부유해 보였어요. 자기 늦어서 미안해. 백도연이 서연에게 키스하며 등장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도연 오빠. 이분이 내가 말한 다은이야. 그리고 저분이 약혼자.
백도연이 저와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나 봐요. 한재만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한일그룹 후계자라 했나? 아, 네.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세요. 백도연이 약간 긴장한 듯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볼 수 있나? 할아버지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백도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룹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요. 회장실은 어느 층에 있나? 그건 왜?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세요? 질투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참으세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할아버지를 안쓰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재만 할아버지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권위적인 톤이었어요. 김비서 지금 들어오게. 5분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파티장에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김비서였습니다. 파티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김비서가 백도연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이 청년은 본사 건물 지하주차장 야간 경비원입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백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뭐? 회장님? 뭐라고요?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할아버지와 김비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연 오빠 설명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백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회장님이셨다니요. 한재만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께 집중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한일그룹 회장이다. 내 아들이란 말을 듣고 궁금해서 직접 보러 온 거지.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다 오해예요. 도연 오빠가 속인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도연도 무릎을 꿇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허세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회장님에게 명세서를 건넸어요. 그러자 한재만 회장님은 식당 종원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일 파티 계산은 주최 측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목소리도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정다은 씨는 제 손녀입니다. 유일한 가족이자 앞으로 제 후계로 함께할 사람입니다. 파티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번엔 충격과 부러움이 섞인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당했던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파티장을 나온 저와 회장님은 조용한 강변을 걸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좋았어. 너처럼 진심을 보는 사람 내 곁에 없었거든.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눈빛도 정말 다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 건가요? 그래야지. 넌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정말요? 내가 평생 찾던 가족이 너희들이야. 복례도 너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찾으신 분이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한다, 내 손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재만이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서연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허영심에 무너지고 말았지만 저희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와 회장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진짜 가족들만 모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일그룹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어요. 회장님은 정말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세요. 할머니도 매일 행복해 하시고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서연의 조롱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들로 둘러싸인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